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테크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챔이라고 합니다. 일단 챔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잠깐 간략히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일단 저는 아까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 재테크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좀 일을 하다가 회사 퇴사하고 지금은 서울대학교에서 뭐 금융에 인공지능 접목한 연구하면서 박사과정 밟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박사과정 밟으신다고 하니까 전 몰랐거든요. 그게 갑자기 거리가 느껴지고.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애널분들은 매일매일 분석을 하시잖아요. 그럼 실제로 저희 같은 일반인들보다 투자 수익률이 좋아요? 애널리스트 하는 분들 중에 진짜로 대박나서 슈퍼카 뽑으시고 퇴사하신 분들도 몇 번 봤고요. 대체적으로 그래도 아무래도 분석하는 능력이 되니까 투자를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너는 그럼 돈을 잘 벌었냐? 평범하게 그냥 내가 뭔가 근로소득이나 기타 등등으로 번 돈을 적당히 잃지 않는 정도로 한 연 5에서 10% 정도 수익 나면서 꾸준히 하면 그래도 한 10년 후에는 내가 좀 자산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것 그쵸.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하시잖아요. 애널이시기도 했지만 이제는 퇴사해서 실제로 자산을 분량하는 입장에서 투자의 원칙 같은 게 있어요? 잃지 않는 투자는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손절할 수밖에 없고 가장 좋아하는 투자 명언 중에 하나가 그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이제 얘기한 이제 자기의 투자 원칙 룰 넘버 1이 돈을 잃지 마라. 이건데 근데 맨날 어기고 있죠. 그래서 룰 넘버 1이 그거고 룰 넘버 2가 이제 don't forget 룰 넘버 1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 그 돈을 잃지 말라는 걸 꼭 기억하고 투자할 때마다 좀 마음에 새기고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 말을 왜 했나 싶었거든요. 해보니까 익절보다도 손절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투자했던 주식이 좀 아닌 것 같으면 빠르게 손절하고 차라리 다른 기회를 좀 보는 편이에요. 장이 어려울 때도 나는 이렇게 또 깨졌으니까 그냥 투자 안 해 라고 시장을 등지고 가시는 것보다는 소액으로 본인이 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면서 좀 경험을 쌓으셔야지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손절을 할 타이밍이구나 아니구나 라는 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체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통 챔님은 어느 정도 수준 됐을 때 손절을 하세요? 단순히 수익률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저는 30% 이상 이제 마이너스 찍혀 있으면 그냥 그 이유가 뭐든 사실 손절을 하는 편이긴 해요. 이게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좋아해요. 한 종목에 들어가는 금액이 억대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마이너스 찍혀도 손절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아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좀 초보자 분들이 네네, 많으실 맞아요. 것 같은데 그럴수록 저는 분산 투자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종목당 매수하는 금액을 애초에 얼마로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한 3, 4천 정도? 분산 투자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한 종목에 3, 4천 정도. 그쵸, 최대. 그럼 3, 4천을 내가 한 종목을 사요. 예를 들면 뭐 S전자를 산다. 그러면 한 번에 사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좀 나눠서 사요? 제가 종목 분산을 하기도 하지만 매수하는 시점도 분산을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종목이라는 게 내가 샀는데 오르면 좋지만 또 맨날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제가 아까 3, 4천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그 전체를 100이라고 두고 금액을 나눠서 한 3-4번에 걸쳐서 나눠서 사거든요. 그 개월수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기간은 사실 정하지는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최근처럼 장이 많이 빠지면 처음에 정찰병을 보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100 중에 10 정도 되는 금액으로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100만 원으로 일단 괜찮아 보이는 종목 들리면 일단 사요. 정찰병을 딱 보내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좀 공부를 해서 얘를 더 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333 나눠서 저는 사요. 그 30을 매수할 때는 제 개인적인 원칙은 그날 파란불 떴을 때 음봉일 때 그런 식으로 금액을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좀 투자하는 난이도가 장이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정찰병을 보내는 건 앞으로는 조금 보류할 것 같긴 해요. 실제
포트폴리오 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아. 조금 살짝 공개해 주실 수 있어요? 제 투자 포트폴리오는 일단 부동산 쪽 관련해가지고 저도 관심이 되게 많아서 깔고 앉아있는 돈이 있고 그다음 그 외에 이제 금액들은 작년 정도부터 조금 장이 이제 흐름이 바뀔 네. 것 같아서 저는 지금은 많이 현금으로 바꿔둔 상태이긴 해요. 주식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미국 주식, ETF 그리고 국내는 이제 개별주들 한두 개 정도 남겨둔 상태예요. 아니, 애널 분들도 부동산을 되게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세요? 저는 부동산 비중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제가 매수를 할 때 네. 티모 주식, 뭐 미국 주식, 테슬라 이런 걸로 이제 번 돈을 현금화해서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했었어요. 저는 약간 주식은 어찌됐든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집은 사실 실거주할 곳이고 내가 깔고 앉아 있으면 하락기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식으로 번 돈을 이제 현금으로 바꿔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둔 상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근로소득이나 돈을 벌면 또 금액이 쌓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돈은 또 다시 주식이나 ETF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불리고 이게 제가 생각한 금액이 되면 또 부동산으로 넘어가고 이런 아니, 식으로 투자를 해요. 진짜 자산 배분에 되게 튀어있는 분이라고 네. 생각한 게 어쨌든 부동산, 주식, 이 자산의 형태도 지금 배분이 되어 있고 이 주식 안에서도 주식, ETF, 네, 미국, 한국. 미국, 한국 네. 할 때도 한 종목당 네. 뭐 최대 어느 3, 4천까지 또 3, 4회 분할해서 그쵸. 진짜 자산 배분을 되게 철저하게 한다는 지금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그쪽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보수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걸 은근히 좋아하는 편이라 대신에 제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 슈퍼카 뽑아서 나가시는 이제 이런 분들 보면 몰빵을 하신 분들이긴 해요. 근데 저는 애초에 그럴 깜냥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빠르게 내리고 주식으로 단기간에 부자가 되기는 힘든 사람이니까 내가 뭔가 근로소득 기타 등등으로 번 돈을 적절히 잘 불려서 예쁜 할머니, 예쁜 부자 할머니 되자.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자산 배분, 종목 배분, 뭐 분산 투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식 대박을 꿈꾸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만한 사실 깜냥이 안 돼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로또 같은 걸 바라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뭐 연 5에서 10% 안정적으로 내가 번 돈을 적어도 잃지 않는 좀 지키는 투자를 하고 싶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증권사 있었으니까 잘된 분들도 있지만 나락으로 가거나 생을 마감하시는 뭐 그런 경우 안타까운 얘기도 항상 있어요. 저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훨씬 현실적이고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네. 한 종목당 금액은 어느 정도 정하셨잖아요. 알려주셨는데 초보자들이 네. 내가 포트폴리오를 좀 담고 싶은데 조금 배분을 잘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어떻게 나누시는지? 채희님이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섹터 배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되게 말씀을 잘 해주신 게 우리가 막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막 종목을 여러 개 사는데 똑같은 섹터의 종목만 사면 그거는 그냥 사실 한 바구니에 담은 거잖아요. 섹터 배분 관련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 이제 포트폴리오에 기술주 위주 빅테크 종목들 10%씩 먹는 그런 장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그런 장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종목 고르실 때도 주의해서 보셔야 하고 저는 이제 시장 컬러가 좀 바뀔 것 같아서 빅테크 종목만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인플레이션 시대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섹터 쪽의 종목들을 담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좋게 생각하는 게 뭐 인테리어 할 때 건설주? 그쵸 그런 거 가격 올라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요새 너무 가격 올라서 뭐 그쵸. 손님이 없다는 둥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맞아요. 단가를 그리고, 못 맞춰서.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건설, 조선, 에너지, 뭐 정유 이런 쪽 회사들도 괜찮아 보이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 인상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 이제 은행 관련된 종목들 좋을 수 있는데 은행은 사실 뭐 개별 종목 고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은행 쪽은 뭔가 ETF로 담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네. 미국 금융 쪽 ETF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산들 중에서는 이렇게 인플레이션 시대에 원자재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앞에서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주식 내에서는 종목 배분을 하지만 주식이라는 자산 외에 뭐 채권, 원자재 이런 네. 전체 자산에 대해서도 좀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모든 걸 다 분산하시네요. 네, 저는 진짜 극도의 뭔가 위험을 싫어하는 약간 이런 성향이 돼버려가지고 그 빅테크 중에서도 조금 찾아보면 실적이 나오는 애가 있고 안 나오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도 오히려 견조한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한 번쯤은 포트폴리오 점검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6개월 전에 이제 아이 낳으셔가지고 이제 진짜 부모가 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결혼 전에도 원래 투자를 잘 하셨는데 네. 엄마가 되고 나니까 조금 달라지는 측면이 있던가요? 일단 일을 엄청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일단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이제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뭔가 이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고, 세 번째로는 경제교육 관련해서 막 벌써부터 신경이 쓰여서 어떻게 이런 자본주의의 생태를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가 가진 건 시간뿐이잖아요. 맞아. 큰 돈은 주진 못하더라도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복리 효과로 자산이 불어나길 이제 기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출생 신고하고 제일 먼저 은행 갔어요. 제일 먼저 은행 가서 이제 통장 개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여를 저는 이제 주식 증여랑 이제 현금 증여 섞어서 하려고 그거 좀 준비하고, 이거를 사실 준비하면서 이제 채희님의 블로그를 굉장히 많이 또 맞아요? 참고해서 봤죠. 그래서 애놀이 봐주는 블로그예요. 아우, 오세요, 여러분. 오세요. 엄청 좋습니다. 이제 일단은 이제 남편이랑 저랑 이제 나눠서 증여를 할 건데, 남편은 갖고 있는 주식을 이제 증여를 해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현금으로 증여를 하려고 자산 배분 해주는 ETF나 혹은 시장 전체에 투자해주는 ETF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ETF가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걸로 사는 게 저는 좋아요? 그 AOR이라고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산 배분, 뭐 사실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장세에서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별로고 원자재 같은 게 나을 수도 있고, 주식 중에서도 인플레이션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좋은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식 샀다가 채권 샀다가 뭐 이렇게 바꿔가기가 어려우니까 AOR이라는 자산 배분 ETF예요.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자산 배분을. 그 시장에 따라서 뭐 주식, 채권 이런 비중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주식이랑 채권의 비율을 알아서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거고, 이 ETF가 시리즈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격적인 사람이 투자하는 자산 배분 ETF가 있고, 이런 경우는 주식 비중이 조금 더 높고요. 보수적인 사람이 하는 ETF는 채권 비중이 더 높고, 약간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걸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어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이 AOR이라는 게 이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그 방금 말씀드린 투자 성향에 따라서 고를 수 있는 거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듯이 똑같이 그 증권사 어플 켜셔가지고 검색하셔서 미국 장 열릴 때 투자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AOR이랑 좀 원자재 ETF류 하나 정도? 개별 주식을 가져간다면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이제 워낙 이제 AOR이나 다른 ETF들이 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무게를 잡아줄 거기 때문에 좀 적은 금액으로 뭔가 이제 테슬라 같은 주식은 담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되게 있어요. 디테일하게 말씀 주셨다. 그러면 이미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서는 아이 앞으로 뭐 해주긴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냥 예적금에만 넣어놓고 투자를 해보고 싶긴 한데 좀 시작이 어려운 분들한테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일단 뭐 수당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자녀 계좌로 바로 받으시면은 일단 증여세를 안 내고 이제 자녀 계좌에 돈을 넣을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우선 전환을 해주시고, 그렇게 자투리로 쌓이는 돈 그냥 이제 쌓아두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ETF류들 이제 참고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미국 시장은 앞으로도 뭐 몇십 년 후에도 견조할 거다 하시면서 소액이라도 이제 투자를 해서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별 종목 말고 ETF를 보통 초보자분들께는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해서 뭔가 1등 기업, 지금 우량한 기업을 사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업종 사이클을 한번 잘못하면 지금 1등인 기업이 뭐 10년, 20년 후에도 1등이 아닐 수가 있죠. 근데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종목 분산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따라서 그 시기에 이제 시장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뭐 시장 인덱스 전체에 투자하는 ETF라면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알아서
바꿔가면서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런 거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개별 종목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맞아, 그쵸? 맞아.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ETF 할 때 좀 주의할 점? 왜냐면 또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쵸. 무조건 다 돈을 번다 생각하실 맞아요,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뭐 장점들이 많이 얘기가 돼서 이거 하면 안 잃는 거 아니냐, 잃지 않는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주식보다 덜 위험하다, 개별 주식 투자보다 덜 위험하다 뿐이지 분산 투자를 해도 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그 점은 좀 유의를 하고 잘 골라서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